오늘 화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방송 마치고 화요일까지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죠? 저는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푹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6시 방송을 준비를 하니까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너 시간밖에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저녁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12시 넘고 1시쯤 돼서 자면은 4시에 일어나면 3시간밖에 못 자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낮에 조금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일이 바쁘다 보면 그냥 뭐 못 자고 그냥 하루가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로 과로사가 이런 경우에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 토, 일 이렇게 또 푹 휴식을 취하면은 또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 이른 아침에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가족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윤찬성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손주 학습법, 예, 그 말씀을 좀 드렸더니 몇 분께서 저한테 이메일도 주시고 댓글도 주시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파일이 대략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안에 있는 세부적인 파일들 빼고 그냥 필요한 주로 아래 한글로 작성된 파일들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라실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때 지난 금요일날 제가 드렸던 그 동영상을 책으로 만들면 대박 예감이다. 베스트셀러 예약입니다. 말씀.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지금 한참 물불 예, 가릴 때가 아니다 보니까 솔깃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자, 오늘 지난 주말 사이에 변화가 있는 것이, 예, 그죠? 예, 윤석두의 국짐 전격 기습 입당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기습 입당을 했어요. 당 대표는 지방 출장을 가 있고, 당 원내대표도 휴가 중인데, 그냥, 예, 권영세, 예, 외부 이 인사 영입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입당을 해버렸어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도 있고 굉장히 또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준석 물 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냥 복으로 본 거죠. 자, 그거 문제 다루겠습니다. 오늘 인트로 국짐 국짐 전격 기습 입당, 당대표 지방출장 원내대표 휴가 중인데 기습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그림은, 예, 좋게 웃으면서 뭐 로딩 중 하면서 저기 뭐 배터리 충전 다 채우는 것처럼 이벤트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이준석 대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예, 기습 입당의 야 지도부 불쾌감을, 이준석은 또 방송에서 그랬죠. 이 인터뷰에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뇨. 그냥 우습게 본 거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어떤 그림으로 입당할 것인지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윤 캠프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냥 기다릴 거 뭐 있어? 오늘 당장 들어가지 해가지고 쑥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또 했어요.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준석을 무시한 것이다. 힘겨루기, 이렇게 힘겨루기 한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힘겨루기가 아니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이제 김어준 총수. 오버랩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KBS 현장 영상인데요. 그죠? 그때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을 때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수사 지휘권 저격하는 이 영상을 그대로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오버랩 영상, 요거는 패러디 영상. 후보는 대표 부하 아니다. 이준석 대표 무시. 요거는 패러디 영상. 윤은
전격적으로 국짐 접수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 국짐을 접수하겠다 하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를 하면서 쑥 들어간 겁니다. 자, 오발렛 명상 총장은 장관부하 아니다. 후보는 대표부하 아니다. 요 시각으로 한 거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실수예요. 예, 윤석열 캠프의 중대한 착오, 예,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자기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데미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당하자마자 또 한마디 또 실언을 했습니다. 부정식품 선택권. 요게 뭔 말인가 웃겨가지고 한번 봤더니 말이죠. 이 얘기예요. 없는 분들, 잘 못 사는 분들, 부정식품, 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든지 아니면은 부정한, 그러니까 이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못하는 또는 잘못하면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거를 굳이 뭐 이렇게 사법 처리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 말도, 이게 도대체 대선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인지 정말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부정식품 선택권, 없는 분들에게 선택권을, 부정식품에 대한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것이 없는 분들에게 부정식품 선택, 이것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명이랍시고 그 캠프에서 내놓는 해명조차도 그 역시 부정식품이라는 단어는 어디 가지 않아요. 예, 진짜 황당합니다. 자, 뭐 줄리버g 벽화 난리가 났죠. 지난 주말 동안에. 그런데 윤 캠프에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왠지 쿨해 보이는 것처럼, 아이 뭐 대선 앞두고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기에 보이는 1, 2, 3, 4, 5, 6, 7까지 포함해서 엔트리 넘버 있잖아요. 그죠? 예, 쭉 나와 있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그 대상자들, 이게 만약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말이죠.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을 보시더라도 2010년 3월 달에 제가 3월 말 그리고 4월 초, 4월 중순에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 합조단에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을 때,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군수뇌부가 저를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벌써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고발을 해주고 고소를 해주고 그 네 사람이, 예, 합쳐서 별이 14개, 예, 그 네 명이 국방장관, 뭐 해군참모총장, 조사본부장, 합조단장, 네 사람이, 두 사람은 고소, 두 사람은 고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11년에 걸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동안에 거의 80명에 가까운 관련자 증인들이 나와서, 예, 사실대로 말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위증의 죄를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앞으로 예약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또는 합조단장이나 조사본부장에 대해서 또는 군관계에 대해서 또는 합조단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을 죄명이에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11년 동안 해왔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절차가 중요했던 겁니다. 명예훼손 했어? 안 했어? 이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허위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은, 예, 빙산의 일각처럼 유무죄 가리고 하는 것은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90%의 덩어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벽화에 대해서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또는 고소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기 나오는 넘버 1, 1, 2, 3, 4, 5, 6, 7 하는 엔트리 넘버 있는 저 사람들은 전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 당사자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 이거 고발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괜히 또 이거 오라가라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근데 또 모릅니다. 또 누군가가 또 뭐 편들어 준다고 뭐 외부에서 누군가 윤석도 도와준다고 고발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거는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저 우리 공감TV에서 쭉 그동안 취재를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죠. 그거는 한번 추이를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저 DSR님, 우리 해군 저 베트남 뭐 통킹만 사건 그렇습니다. 통킹만 사건 제2의 통킹만 사건 뭐 드레프스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시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통킹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구축함이 자기들끼리 오폭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베트남이 공격한 것처럼 북베트남이 공격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하기에 해난 사고입니다. 해난 사고를 우리 군에서 먼저 그거를 내용을 자체를 바꿨고요. 그 바꾼 거를 저쪽에서는 그냥 니들이 그쪽으로 가니 그래 알았어 하고 한 정황이 크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요.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짐이 누가 되든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을 후보로 국짐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번에 뭐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 싹 제끼고 김기현 원내대표 싹 제끼고 그냥 바로 권영세하고 해서 쭉 써서 지금 말해도 됩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발표를 한 것. 그거로 인해서 뭐 섭섭함 그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이쪽 안으로 국짐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은 내가 요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준석은. 예, 이준석 바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준석을 뭐 높이 살 것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쪽 동네의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현상이 아주 지속되고 오래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졸지에 민주적인 절차를 하나 선택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50%를 국민의 일반 국민들의 국민 경선으로 하는 바람에 확 나타나버린 현상. 그러면서 구닥다리들 한 방에 저쪽 뒷칸으로 가버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이지. 그죠? 그렇지만 그 변화 한가운데 있는 이준석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일단 우리 나아바리 속으로 들어와봐. 그러면 내가 알아서 요리할게. 아마 잘은 몰라도 윤석열이 지금 뭐 공감TV 그리고 우리 유튜브 진보 유튜브에서 검증한 것만큼 그것보다 적지 않게 그 내부에서 검증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국짐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 그대로 밟고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지 윤석열 그거 자체로만 가면은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알죠. 그들은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 과거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한참 경쟁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피 터지겠습니다.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일렬로 서서 그쪽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부의 싸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온갖 것 다 튀어나오고요. 뭐 내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뭐 우리 집 가온이 정직입니다. 뭐 그랬지만 자 윤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복날 삼계탕을 끓이면
대추도 들어가고, 그죠? 뭐, 인삼, 뭐, 뿌리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죠? 그거 다 푹 삶고 나면은, 누가 그 대추하고 인삼 뿌리 건져내가지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져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밤은 맛있게 먹죠. 그렇지만, 예, 뭐, 인삼, 뭐, 대추. 그냥 건져내버립니다. 국짐 입장에서는 푹 고울 재료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윤석두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지지율의 한계가 왔기 때문이고, 첫째는 지지율이 자기 자신의 확장성 자체가 한계가 왔을 뿐이고, 어떻든 간에 경선을 해서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의 지점이 섰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국짐에서는 일단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딱 일단은 뭐 배터리 충전 다 했다고 하면 뭐 들어올 여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버무려 가지고 푹 고우고 삶아서 누가 나오든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든 박빙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 중에는 예, 우리 민주당에서 예, 그동안 삽질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짐 후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마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준석이 바보가 아니면 예, 윤석열을 밟고 누가 나오든 그거를 플러스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 아니면 안 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